전장 휴전을 기대했던 미러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휴전에 여러 조건이 논의된 만큼 향후 협상 동력은 살아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을 포기한다면 러시아와 신속한 평화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유럽 정상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밖에 국제 정세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숙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휴전 문제 등이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는데 소문난 잔치집이 된 것 같다는 평도 있는 것 같고 노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또 당사자들은 또 생산적인 회담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장님 오실 때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이 해당 결과를 두고 그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푸틴 대통령은 아주 시의적절한 회담이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두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타임즈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노딜을 헤드라인으로 꼽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극과 극의 평가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를 이제 생산적인 회담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이것이 생산적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쟁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고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잘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없이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아마 냉전 이후에 지금이 최고의 그 러시아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협력의 관계로 진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두 개의 합의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의 협력적 관계로의 진전 이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엇갈리는 평가나 이제 관련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예 좀 거센 비판의 발언이 나오는 그렇죠.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의 존슨 전 총리는 구역질나는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고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이 회담을 하기 직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 6개국 정상들하고 물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포함이 됩니다만 화상회의를 했잖아요. 예. 화상회의를 하면서 크게 5가지 원칙에 합의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휴전을 우선적으로 한다. 평화협정이 아니고요.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대북 제재는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는 러시아가 획득한 영토 그것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3자 협상을 해야 된다. 이 5가지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두 정상 간의 해당 결과를 보면 이게 휴전에 관계되는 것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평화협정으로 바로 넘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러시아로 하여금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프리패스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비판이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내 기자회견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이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러시아와 교역을 하는 그 국가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는 필요 없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점에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회담하기 직전하고 직후하고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의 존슨 전 총리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녁 식사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만은 구역질 나는 정상회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 정상의 회담은 극과 극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담 전과 비포 앤 애프터가 또 그렇죠. 달랐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담 끝나고 나서는 이 스탠스를 바꿨단 말이죠. 네. 항상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때문에 그 바뀐 그 저이랄까요? 네. 속내를 잘 읽어야 될 텐데 좀 읽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야 된다. 이건 내 소관이 아니고 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휴전이 되든 그렇다면 평화협정으로 가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인데 이 안전보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제일 이것을 많이 요구한 것이 유럽 정상들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이 안전보장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안전보장을 해달라. 예. 이런 이제 끈질긴 요구에 의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일 당장 우리 한국 시간으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가가지고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게 돼 한다고 있고 했잖아요. 예. 만일 그것이 잘 되면은 이제 3자 협상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을 설득해야 될 무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신을 위해서 이게 미국이 참여하는 안전보장을 해주겠다. 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관해서 먼저 좀 여쭤보면 푸틴이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돈바스 지역에서 철수하면 공격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냐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향후 상황 어떻게 좀 예상을 사실상 하실지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로 이제 영토의 양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나 점령지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돌려달라라고 그 점령지 인정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동부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엄청난 공업지대인데 그걸 이제 만일 우크라이나가 철수하면은 자기가 거기 이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상요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이잖아요. 이건 예. 유엔 헌장에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국제 규범이 훼손이 될 거고 약소국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이제 지금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탁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바로 이제 남중국해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만 사태가 있잖아요. 그게 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는 90%가 자기 영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또 대만을 침략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인정이 돼 버리면은 결국은 중국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국제 규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 약소국들이 불안에 뜰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만일 이런 것이 정말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아마 유럽의 이 프랑스나 독일 같은 강대국들뿐만이 아니고 유럽의 많은 약소국들은 굉장히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입장 변화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뭐 반박을 한다든가 네. 입장을 지지한다거나 그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좀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뭔가 좀 더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싱턴 넘어가서 설득이 좀 될까요? 어떻게 지난 2월엔 사실 뭐 굉장히 뭐 거친 말다툼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좀 해야 할 말도 많겠고 앞으로의 진전을 위해서 많은 걸 얘기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쭉 주장해 온 그 맥락들을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영토 양보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만일에 일정 부분 한다라고 하면 안전 보장이 우선이 되면 일정 부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나토 가입을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토 가입을 해줄 수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푸틴 대통령이 이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도 나토의 확대 때문에 침공을 했다라고 러시아는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나토 가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찌 됐든 이 문제는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합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동부 돈바스 지역은 넘겨줘라. 대신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하고 있는 남부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자포리자하고 헤르손 지역이잖아요. 그 두 주는 해안가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건 그래요. 그거 넘겨주고 이쪽 지역에 아주 황금빛 빛나는 그 해안을 가지게 되면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가지고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번에는 그런 감정 섞인 발언을 하지 않을 그럼 겁니다. 기회가 이제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자중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회담을 하게 될 때 이 젤렌스키 대통령 혼자 갈 수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언론 보도 나오는 것은 유럽의 정상 중에 한 명이 거기 같이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일정 부분 합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이제 얼마만큼 영토를 양보해야 될지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돈바스도 안 내주고 안보 보장도 해주고 이건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잖아요. 당연하죠. 이걸 어떻게 설득할까 그 과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죠. 동부 돈바스 지역은 주라. 대신에 여기 헤르손 지역하고 자포리지 지역은 내가 러시아가 점령했지만 그것은 다시 우크라이나로 넘겨주겠다. 대신에 나토의 가입은 안 된다. 대신에 이 유럽 연합과 미국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겠다. 너 받을래? 안 받을래? 아마 이것이 내일 이 백악관에서 이루어지게 될 양자회담 또는 삼자회담의 핵심이 되지 않겠는가 받을 거라 이렇게 보세요? 봐요. 문제는 이런 거죠. 얼마만큼 양보해 주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자포리자하고 헤르손 지역은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부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동부 돈바스 지역이 루안스크 주하고 도네츠크 주 두 주가 있거든요. 네. 그게 공업지대입니다. 공업지대예요. 최대의 공업지대예요. 그리고 이제 광물이 굉장히 많이 나는 많죠.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 양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점령된 지역만 양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점령된 일부 지역만 양보할 것이냐? 여기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하면 지금 점령하지 않은 동부 돈바스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다 줄 거냐? 저는 안 줄 거라고 봐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점령한 것까지만 줄 거냐? 그래도 아마 고집 부릴 겁니다. 거기까지는 안 된다. 조금 더 양보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밀당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사이에 있게 될 것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의 해당 결과를 다시 푸틴한테 연락을 하게 될 거고 푸틴은 그것을 듣고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에 따라서 3자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3자 회담 성사에는 또 양자 회담의 결과가 어떤가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당장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한번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북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 국가가 걸려 있지만 그 사이에서 북러 관계가 좀 더 밀접해졌다라는 것도 예전부터 좀 주목해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외 관계 변화는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예, 북한의 대외 관계는 일정 부분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제 변수는 뭐냐?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또는 휴전 그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이 김여정하고 김
정은은 지금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8.15 경축사를 통해서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은 미국에 대해서 한 번에 이 담화를 발표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두 번의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이 꿈꾸지 말아라. 심지어는 개꿈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만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그것이 평화협정이든 휴전이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병력이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합니까? 건설 인력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병력도 필요 없고 무기 체계도 더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김여정이 담화에서 낸 것처럼 미국이 새로운 사고를 한다면 회담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넌듯이 던져 놓은 거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북한의 대외 관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내용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보고를 언급했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뭐 개꿈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북한은 여전히 뭐 새 정부하고도 대화 여지 없다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뭔가를 이제 잘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손을 맞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한의 어떤 반응이 없어도 이재명 정부가 군사합의 복원 절차를 본격화할 것인지 아니면 좀 추이를 지켜볼 것인지 이건 어떻게 좀 저희가 전망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한 번 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문한 것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축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적대 시기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자. 네.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핵 없는 한반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비핵화라는 것이 쉬운 거냐? 비핵화는 쉽지는 않지만은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이나 이렇게 국제사회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라도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북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에 얼마만큼 호응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내가 여기에 계산을 하면서 이만큼 호응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주고 내가 다시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기를 기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일관되게 앞으로서 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제 북한에서 김여정이가 담화를 통해 가지고 뭐 서울의 생각은 망상이라고 얘기하고 개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크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시 이 미국 간의 어떤 회담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면 결국은 남북 간의 관계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일관되게 이 정책을 추진해 갈 필요는 있다.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호응해 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예.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나라 외교 이벤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잇따라 열리게 되는데 사실은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열리기 전에 좀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을 강조한 부분이 있고 일본 총리 역시 전쟁의 반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게 또 13년 만이란 말이죠. 맞아요. 한일 정상회담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정상들이 이런 표현들을 한 것이 한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으로 또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걸 보여준다고 저는 봐요. 우리 대통령께서 조금 일본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과거사 문제를 계속해서 끄집어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반성 문제를 전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한일 관계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이 표현을 몇 번이나 썼어요.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한일 간에 있었던 합의는 이것은 일관성을 유지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아마 한일 간의 관계는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밀접하게 이렇게 해 나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장 걱정하고 또 이렇게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북한도 그러겠지만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이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한일 관계 걱정하지 말아라. 한일 관계는 좋아질 것이다. 두 번째, 한미일 안보 협력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해서 잘 나갈 것이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나서 먼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외교적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그런 외교적인 과정을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그랬을 때 또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또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는 뭐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를 포함한 통상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미 동맹의 현대화로 이렇게 지칭이 되는 한미 동맹 문제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북미 회담 문제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 4년, 뭐 5년, 트럼프 정부 4년 그 기간 동안에 한미 동맹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외교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미 동맹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딱 정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입니다. 과거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략적 포괄적 동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미 관계는 또는 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으로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이 시간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